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강원 365. 오늘은 이색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인테리어 소품인 하바리움과 액세서리를 만드는 레진아트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여심 사로잡는 로맨틱한 취미, 수공예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강남현 씨. 그가 카페를 비우고 틈날 때마다 찾아가는 곳, 바로 연기를 배우고 익히는 스튜디오라는데요. 연기하는 요리사, 이 남자의 이중생활을 담았습니다. RC카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 자동차와 구동 원리가 같아서 남성들의 취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부품 조립부터 RC카 경주까지 RC카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20년이 넘도록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도예가 신영현 씨. 차분한 성격의 영현 씨가 공방 문을 나서면 180도 달라진다는데요. 검도하는 도예가 신영현 씨를 따라가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5명 중 1명은 취미생활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별다른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여유와 체력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한 취미가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테마열전에서는 최근 떠오르는 이색 취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신만의 취미로 여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지영 리포터 그리고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용 리포터입니다. 오늘 약간 강인한 남자 컨셉으로 온 이유가요. 여러분한테 강렬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오늘 광렬하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네. 보기 좋네요, 영희 씨. 네, 오늘 저는요 테마 열전으로 정말 재미있고 열정 많은 분 만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색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웅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수 씨, 연희 씨 두 분은 뭘 보고 제일 먼저 이 계절이 왔구나 이런 걸 느끼시나요? 저는 일단 옷차림이에요. 옷이 길어지고 두꺼워지면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수 씨는요?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 꽃과 나무처럼 이 자연이 물들어가는 색깔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옷도 그렇고 이 뭐 단풍도 보고 느끼는데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집안의 인테리어가 좀 바뀌는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또 여기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색 취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약간 이 분위기를 색다르게 바꿀 수 있는 이색 취미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 계절이 점점 바뀌면 뭔가 이 분위기도 바꿔야겠죠. 저희 이 멋진 스타일처럼. 오늘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이 집안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 손으로 직접 집안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주목하십시오. 자, 여심을 사로잡는 로맨틱한 수공예의 무한 매력 속으로 함께합니다. 자, 원주에 위치한 한 공방을 찾아가 봤는데요. 어떻게 만들까? 되게 신기해. 자, 이 오는 사람 눈길을 확 사로잡고 또 가는 사람 못 가게 발목을 잡는다는. 되게 신기해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제가 이곳에 너무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와 계시군요. 아니 제가 이곳에 요새 굉장히 핫하고 새로운 이 인테리어 소품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오늘 저희가 그 하바리움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영원한 봄의 향기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하바리움이라는 말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허브랑 아쿠아리움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작된 공예라서 일본 이제 말로 좀 변형이 되다 보니까 하바리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꽃을 박제시켜 놓은 거군요. 네.
자, 꽃 이제 그냥 보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갔죠. 이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개성으로 단장한 꽃의 영원 불변, 바로 하바리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린 꽃들을 준비해 줍니다. 이제 색깔을 정하는데 너무 다양하면 산만할 수 있으니까 한 2-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투명한 빈병에 이 말린 꽃들을 하나하나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넣는 중인데요. 선생님 꽃이 너무 커서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데나 꾹 넣으셔도 돼요. 아 진짜요? 조심하시네요. 이 프리저브드 덮어하신 플라워의 장점이 잘 부스러지지가 않고요. 오늘 분위기랑 살짝 다르네요, 우리. 맞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또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 은색. 은색이요? 역시 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시는 거 보니까 예술인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옆에서 자꾸 촬영하는데 웃음소리 너무 저희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이 꽃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미네랄 성분의 특수 용액을 부어주는데요. 그리고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완성! 오, 영웅 씨 감각 있어요. 뭔가 오묘하고 또 뭐 약간 신비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바리움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하바리움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만 있으면 네. 꽃은 사실 어떻게 해도 예쁘잖아요. 꽃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예쁜 거기 때문에 그 꽃만 있으면 누구나 만드실 수 있고 정말로 간단하게 나만의 또 내가 직접 만들어서 가치가 있는 거고 지인들 선물을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물 받을 때마다 행복하고 자기만을 위한 선물일 것 같다고. 진짜 여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핫 아이템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요거 술잔인가요? 역시 술꾼이라서 잘하시는군요. 뭐라고요? 네. 또 제가 좀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는 아, 네. 아, 좋아요. 익숙합니다. 잘 어울리네요, 영웅 씨. 네, 이거는 이제 뭘 하기 위한 재료들인가요? 오늘 레진 아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잔의 바닥에 꽃을 넣어볼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쁜 꽃잔을 만들어 볼 여기에 겁니다. 꽃 대신에 우리 이효리 씨나 신민아 씨 얼굴이 요즘에 아이유 아니었어요? 아 요새 죄송해요 옛날 사람이다. 네, 언제 바뀌었죠? 아이유 씨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그럼 먼저 이 레진 액을 네. 한 겹 정도 발라주고요. 네. 바른 다음에 요 앞화를 꽃을 위에 올리고 다시 한번 레진을 뿌려서 기계에다가 굳혀줄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네. 정말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진 아트 정말 간단하고 손재주가 별로 없는 저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참 쉬운 공예인데요. 유리잔 위에 그때그때 분위기 맞춰 색깔 꽃과 레진으로 장식한 후에 잠시 굳히면 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짜잔! 남자분 사진 넣어도 돼요. 아우 진짜 잔에 꽃이 피어났어요. 너무 예쁘네요. 술에서 꽃향 날 것 같죠? 요게 다른 공예와 조금 다른 점이 혹시 있을까요? 결과물이 되게 빨리 나와. 요런 취미를 또 한번 가져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집중력도 네. 되게 생기는 것 같고 잡생각이 안 드니까 되게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내지 않아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수공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시작해보세요. 레진 아트로 나만의 예술혼을 펼쳐보세요. 오우 예. 어떻게 맞는 것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어딨죠?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대기실에 두고 왔어요. 네. 진짜 요게 여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 하바리움과 레진 아트는 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단시간 안에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저 보셨죠? 제가 하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웬만한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뻤는데 색상이랑 디자인이 어느 비싼 인테리어 소품 부럽지가 않아서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장소, 시간 제약 없이 만들 수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정말 취미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해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적은 비용으로도 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꼭 배우셔서 이 집안 분위기도 내 손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선물하셔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선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연인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인 씨는 또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굉장히 바쁘세요. 직업이 사실 하나만 갖기도 어려운데 이분은요.
직업이 여러 개예요. 오. 영웅 씨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저도 바쁘죠. 네, 바쁘죠. 아니 근데 약간 뭐 그분 대단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요새는 직업 한 가지 갖기도 사실 되게 어려운 맞아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 개라니 진짜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 능력자신 건데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죠? 엄청 능력자를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카페입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요. 일단 사전조사 좀 해봐야겠다.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이신가? 그럴까요? 저 일행 오기로 해가지고요. 좀 이따가 시킬게요. 혹시 오늘의 주인공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 오늘 만나기로 한 강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요리하는 연기자, 연기하는 요리사, 거기다 커피까지 직업도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열정 넘치는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강남현 씨입니다. 강남현 씨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요리사예요. 이 주방에 있는 모습이 꽤 안정적인데요.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를 하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요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손님들한테 이제 일정한 맛을 유지하려고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료 손질이나 그다음에 그런 재료의 그런 보관 같은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요리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이 있어야겠죠? 사장님의 실력을 보기 위해 파스타를 주문해 봤는데요. 양도 양이지만 비주얼 좀 보세요. 어떡해. 너무 맛있어 보여요. 맛은 어떨까요? 또 괴롭네요. 생각나요, 이 맛? 너무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저를 TV에 갔어요. 혼자 드시고 싸 오셨겠죠? 어떻게 싸워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집 잘하네. 저 계속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촬영하셔야지 드시기만 너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는 동안 사장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계셨네요. 오늘 커피를 만들다가 또 뭘 하는 중일까요? 진지한 분위기에서 대화 중인가 했는데요. 바로 연기 연습 중이었습니다. 요리사에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손님들이 조금 놀라시겠는데요. 그러게요. 없을 때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까 전에 요리를 하셨다가 카페 사장님이셨다가 지금은 저는 혼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냥 저기 연기 연습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현 씨가 출연했던 영화들입니다. 요리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요. 꽤 유명한 영화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미지도 정말 다르죠. 저도 놀랬어요. 배우님, 호칭이 바뀌었어요. 연기 생활까지. 우와, 그럼 한 6년 정도 되신 거예요? 데뷔하신 지? 아닙니다.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말하실 때 또 이렇게 되게 수줍게. 제가 좀 내성적인. 내성적이라고요? 낯도 많이 가요. 연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수줍음도 많고. 과연 수줍은 분 맞나요? 어떻게 연기를 하시지? 그거랑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뭐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이렇게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신기하네요. 연기할 때인 것 같아요. 남현 씨의 세 번째 직업,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동영상 사이트에서 리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끼가 장난이 아니에요. 에스프레소 마티니니까 에스프레소를 담아있죠. 기가 너무 많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촬영도 다니고 그러면서 주위에 소개로 해갖고 혹시 좀 재밌게 생겼는데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선배님 도전하고 싶은 게 1인 방송이거든요. 1인 방송의 매력 뭐예요? 옛날에는 보기만 했는데 지금은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니까는 이게 1인 방송이지만은 굳이 혼자 방송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속에서 웃음을 주고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남현 씨.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본 직업만 해도 4개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연기면 연기고 그다음에 가게도 가게고 카페는 요리도 그렇고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열심히 하자 그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욕심쟁이네. 네, 맞아요. 그 욕심은 많이. 열정 넘치고 매력 넘치는 이 남자 강남현 씨였습니다. 네, 주인공인 남현 씨를 보니까요.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수줍다가도 연기하실 때만큼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연기는요 30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요즘에도 요리를 하다가 커피를 만들다가도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는데요. 큰 욕심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요새는 정말 1인 미디어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 진짜 욕심쟁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좋은 욕심쟁이입니다. 네? 너무나도 부러워요. 저는 이 하나만 잘하기도 사실은 좀 버거운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열심히 도전하신 모습을 보니까 자극이 좀 됐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연기 도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인 방송에서 하는 리뷰 프로그램도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이색 취미를 가진 분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평소에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신가요? 영우 씨.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로 취미가 독서입니다. 독서. 학구적인 남자에.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농담인 줄 아시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책 읽는 남자예요. 네.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저는 요새 새로운 취미를 가졌어요. 네, 저는 네, 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뭐 필라테스, 요가를 하는데 여름에는 색다른 또 취미가 있어요. 여름에는 정말 계곡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여름의 취미예요. 그게 취미예요? 그건 저도 좋아해요. 네, 그거 취미예요. 연희 씨가 요즘 운동에 푹 빠졌다는 거 저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연희 씨가 운동만 하면 물 만난 고기가 되는데 맞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들도요. 가을에 물 만난 물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색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 서핑 마니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동해바다, 깨끗한 바다와 멋진 파도 덕에 국내 서핑 명소로 꼽히는 포항 용안리 해수욕장. 오늘 이곳에 전국의 서퍼들이 모였습니다. 사이즈 속도냅니다. 자, 조 프로 사이즈 대를 완성하는 옐로우 오늘 조 파도 옐로우. 와, 김대리.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서퍼들의 축제.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전국에서 모여든 멋진 서퍼들과 함께 이 가을 파도 속으로 떠나실까요? 지난 10월 22일 포항 용안리 해수욕장에는 한여름 바닷가를 보는 듯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서퍼들이 기다려온 서핑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전국의 서퍼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의 공기가 서핑을 만나니 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서핑 대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서핑 좀 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서핑 대회 한 번이면 서핑의 매력, 서핑의 박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깨끗한 동해안의 파도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서핑의 명소, 해양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 이곳에서 올해 처음 전국 규모의 서핑 대회가 열렸는데요. 서핑을 사랑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대회인 만큼 서퍼들의 축제나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시원한 파도와 박력 있는 서퍼들을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포항 서핑협회 회장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가 전국 단위 규모로는 첫 회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마련된 자리인가요? 이 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로컬 대회는 7회째 이어오고 있는데 그 대회를 바탕으로 우리 일반 로컬 서퍼들이 이제 역량도 강화되고 앞으로 우리 포항의 좋은 서핑 환경을 전국 서퍼님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제 포항의 서핑의 성지로 전국의 많은 서퍼님들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좋은 파도로 소개하고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뭐 SNS를 봐도 그렇고요. 포항하면 서핑이라는 수식어가 딱 떨어지는, 그래서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포항이 서핑하기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포항은 이 서핑 포인트로서 전국의 3대 서핑 포인트로 세종강 안에 꼽히는 포인트예요. 이게 수심이 낮고 바닥 지형이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일정하고 고르고 힘 있는 파도가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서퍼님들이 찾고 있고요. 내륙하고 또 부산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 서핑 전국의 서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죽도 해수욕장, 부산 송정 해수욕장과 함께 국내 3대 서핑 포인트로 꼽히는 포항 용안리 해수욕장.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서퍼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는데요. 정말 그렇게 파도가 좋은 곳일까요? 서퍼들에게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대여하기 정말 좋은 파도인 것 같아요. 바람도 없고 깨끗해서 정말 좋은 파도인 것 같아요. 상급자분들, 중상급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파도 같아요. 경남권이나 경북권 사람들이 여기 서핑하러 많이 오거든요, 되게. 그래서 나름 뭐 서핑의 성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서퍼들의 칭찬이 자자한 용안리 파도 속으로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대회는 초급부와 일반부, 롱보드와 숏보드, 오픈 경기로 나누어서 진행됐습니다. 옐로우입니다. 만났다. 자, 옐로우가 오늘 좋은 파도. 옐로우! 와! 김다리! 하루 동안 펼쳐지는 경기. 선수들은 파도가 아깝지 않게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바다 위의 선수들을 매일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기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서퍼들의 모습을 아주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심사위원이시죠. 예. 오늘 이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각자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웨이브 카운트를 이제 타고 싶은 만큼 타면서 그 가장 잘 탄 점수 2점수를 가지고 그 등수가 나눠지고 각 디비전에 그러면서 그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기술을 해야지 고득점이 되고 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롱보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드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보드 자체를 컨트롤을 잘 하는 거, 그러니까 턴을 잘 하고 거기 위에서 어떤 스텝을 이제 걷는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이제 기술을 선보이면 고득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숏보드 같은 경우는 라이딩을 길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을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위험한 기술을 완성도 있게 끝내는 게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이나 스노우보드처럼 서핑에도 여러 기술이 있다는 사실. 보드 위를 걷거나 턴을 하는 등 파도 위에서 묘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멋진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겠죠? 이제 남자 일반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건장한 성인들 사이로 보이는 앳된 소년. 아니, 주니어부 선수 아닌가요? 일반 성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아니 보드를 겨루는 이 학생은 포항의 서핑 유망주 이승영 군입니다. 이승영 군은 포항 서핑협회 유선연부 소속으로 이미 여러 대회에서 성인 프로 선수들과 경쟁한 5년차 서퍼랍니다.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한창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만나봅니다. 우리 포항 서핑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반가워요, 이승영 군. 반갑습니다. 그래요. 올해 몇 살? 16살이요. 몇 학년? 중3이요. 그래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부가 아닌 일반부로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어요? 학생부는 이제 하도 입상 많이 해서 이제 좀 안 나가려고. 들으셨어요? 우승을 많이 해서 네. 상을 많이 받아서 네. 적자가 없어서 네. 이제 일반부로 네. 뭐 성인 남성들, 네. 형들, 뭐 삼촌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부담감은 없었어요? 부담감이 있는데 자신감이 더 크니까 나가는 거죠. 어떤 자신감이요?
제가 이길 수 있다. 아니 형들이나 이 삼촌들이 타는 거 보면은 뭐 더 잘 타는 형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제가 더 잘 타는 것 같아요. 자신감 넘치는 이승현 군의 실력 잠시 확인하실까요? 서핑 유망주 이승현 군 앞으로도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드디어 각 부문별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서퍼들이 실력 발휘를 하는 시간, 파도 위에서 명장면이 속출합니다. 포항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대회인 만큼 첫 우승자 타이틀을 위해 비장의 기술들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선수들. 여자 숏보드 부문에서도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는데요. 덕분에 보는 이들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파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멋들어지게 타더라고요. 어떻던가요? 너무 재밌었죠. 파도가 오늘 어땠어요? 역신전할 때? 좀 작기는 한데 생각보다 힘이 좋아서 재밌게 잘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파도가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남자를 보는 느낌. 짜릿하고 설레이고. 네, 꼭 갖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파도. 오늘 가졌나요? 예. 가졌답니다. 생패를 떠나 포항 용안리 해수욕장의 멋진 파도를 마음껏 즐긴 서퍼들. 내년에도 전국의 서퍼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더 흥겹고 더 멋지게 치러질 대회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서핑 대회 어떠셨나요, 여러분? 서핑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저조차도 오늘 서핑의 매력에, 서핑의 참맛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서핑의 명소, 서핑의 성지. 기억하세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의 가을바다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알면 알수록 더 매력있는 서핑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곳 포항으로 오세요. 멋진 파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영웅 씨가 준비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남성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열광할 만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왔는데 네. 혹시 그 명수 씨랑 연희 씨 두 분은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저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신다고요? 네, 얼마나 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딴지 한 10년이라고 하면 나이가 조금 탈로 날 것 같으니까 한 5년 정도로 하고요. 운전은 굉장히 잘합니다. 운전은 굉장히 잘해요. 대학 졸업하고 따서 한 1년 정도 됐어요. 제가 26살이니까요. 대학을 최근까지 다니셨나 봐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군요. 뭐 운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취미를 즐기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남자분들은 자동차 좋아하고 운전 좋아하고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자, 이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 그러나 여성분들도 충분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이색적인 취미 제가 함께 즐기고 왔으니까요. 과연 어떤 걸지 지금 바로 만나러 떠나보시죠. 부릉부릉. 부릉부릉. 자, 앞서 소개해드린 취미는 약간 이렇게 섬세하고 아기자기해서 우리 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였다고 하면 요번에 소개해드릴 이색 취미는요, 이 남자분들이 홀딱 반할 만한 취미라고 합니다. 어떤 이색 취미인지 궁금하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이쪽입니다. 자, 촬영 시작부터 저를 홀딱 반하게 한 아이템은 바로 아니 이곳은 이곳은 무슨 작업장 같은데요? 자동차 정비소인가?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심상치가 않죠? 뭐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차량에 롤바줌 제작하느라고. 차량 뭘 제작하는, 여기 뭐 카센터인가요? 네, RC 카센터죠.
자, 이게 바로 RC카입니다. 이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그대로 축소해놓은 모습, 야 진짜 멋지죠? 와. 묻지다 이렇게 대박 RC카를 사랑하고 또 직접 만들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영웅 씨도 오늘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 원주 부산 자동차 동호회 WRT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싹 둘러봤는데 와 이게 RC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퀄리티가. 네. 이런 것들은 저희 동호회 분들이 어떻게 뭐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직접 처음부터 다 만드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부품은 구매를 하고요. 일부는 여기 저희 공방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자, 이 무선 조종이 가능한 제품을 RC라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RC카죠. 실제 있는 차량 모델들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뭐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결혼하셨거나? 네, 이제 애도 있고. 애기도 있어요? 네, 근데 애 핑계 삼아 이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네, 주말마다 이제 하루씩은 평일에는 이제 좀 집에 충실을 하고 주말 하루만이라도 좀 자유를 달라. 참 현실적인 얘기죠. 어렸을 때는 다 그런 남자들이라면 자동차, 뭐 장난감, 그리고 뭐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그럼요. 그런 것들. 그래.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조종 좀 했거든요. 네. 자, 자신의 취향과 감각을 고려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겉모양만 닮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동 원리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취미생활인데 제가 봤을 때 장난감인데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만의 차를 만들고 남들과 특별화된 차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나만의 색깔로 새롭게 단장시킨 후에는 몽몽몽 달려가야겠죠? 그렇죠. 이 맛에 RC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RC카 살짝 거치면서도 멋있는 게 저랑 닮았네요. 멋있네요. 무슨 말씀이시죠?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장난감이라고 제가 봤을 때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라고 말씀드린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RC카는요 뿜어내는 에너지가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이 서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스가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코스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인 코스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욕심이 좀 나는 게 저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싼 차로 좀. 오, 조종 직접 하시려나 봐요. 그렇죠. 일단 폼 좀 쫙 내주고요. 어머, 저팔계 아니에요? 저팔계라뇨, 여보세요. 자, 운전 시작했는데 잘하지 않나요? 무서워. 겁장 이 녀석. 자, 이제 제어가 중요한 시점인데. 어떡해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저 안 되겠어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고장은 안 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RC카를 즐기시는 이유는? RC카를 하는 이유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나만의 손재주를 뽐내며 재미와 추억의 레이싱을 즐기는 RC카. 자, 이 어릴 적의 추억도 느껴보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RC카의 매력, 여러분들도 함께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붕붕붕 바라바라바라밤.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 뭐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것들은 장난감처럼은 결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좀 너무 비싸니까. 하지만 이 모형이라면 이 같은 이런 욕구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마니아들의 소유욕을 자극시키고 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이 손맛이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못지 않더라고요. 잘 못하시던데요? 손맛이라뇨. 진짜도 잘 못해요. 네, 고유의 운전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별도 조종 장치까지 있으니까 정말 스릴 만점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운전을 정말 잘하거든요. 어떻게 저도 도전해도 괜찮을까요, 영웅 씨? 그럼요, 뭐 면허 딴지 10년 되셨다고 했으니까. 네, 10년 그럼요. 네. 그치만 이 자만은 금물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 제어하고 조종하기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연습하고 즐기다 보면 이 RC카의 매력에 푹 빠지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RC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차 종만 이렇게 쏙쏙 골라서 이렇게 재밌게 즐기시잖아요. 근데 저도 운전을 잘 못하지만 저처럼 운전을 못하는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RC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RC카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한번 이 운전 조기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어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이렇게 RC카의 매력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연희 씨가 만나고 온 주인공 만나볼 텐데 매력이 그렇게 넘친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남현 씨의 이중 생활을 엿보고 왔는데요. 지금 만나볼 분은 여자분인데요. 이분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만나고 왔잖아요. 굉장히 힐링이 되는 분이세요. 근데 취미가 살벌해요. 이 얼굴을 보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시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요, 반전 있는 분이래요. 굉장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만은 굉장히 따뜻한 그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까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작은 골목에 위치한 도의 공방.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한 곳으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 흙으로 만든 도자기 작품들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도자기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이것도 도자기인가 봐.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혹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오늘 주인공이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예가 신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흙의 매력에 빠져 도자기를 군 지 20년이 넘는다는 신영현 선생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작품은 물론 아기자기한 장식품까지 다양합니다. 보니까 뺏어오고 싶은 작품들 너무 많더라고요. 귀엽네요, 정말. 뺏어오지 말고 사오시면 되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공방의 메인 캐릭터인데요. 춘천 시민들이 다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잖아요. 서운한 그 느낌을 예전에 우리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를 그 이미지를 삼아서 지금 현대에 맞게 좀 변화시켜서 만든 호랑이에요. 근데 보통은 고양이라고 닮았다고 많이 하세요. 뭘로 보이시나요? 고양이요? 예, 호랑이로 보여야 돼요. 보시면 너무나 귀여운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도자기를 매일같이 사랑하고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도자기는 내가 만들었지만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릇에 맛있는 걸 담아서 우리 함께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또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그 음식을 나누면서 또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도자기는 계속 함께 느끼는 기쁨으로 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도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앉아서 해보기로 했어요. 도전해봅니다. 제가 그냥 손 가는 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왠지 제가 똥손에서 금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 봅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초보자인 저도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것. 도자기의 매력이 뭔지 조금씩은 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만들어 보고 싶어지네요. 저 꼭 보세요. 예뻐요. 도자기를 만들 때만큼은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유머러스하고요. 되게 영혼이 영혼이 맑아요. 맑으시다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놔주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 서 계셨던 저희가 거 아니에요? 뭐 물리하다가 중심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달려오세요. 어디선가 갑자기 숨을 참고 올려봐라. 뭐 중심이 흐트러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잘못된 건 저 멀리서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 일색이네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네. 관심이 있어서 그렇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갑자기 검도요? 부드럽고 차분하던 그녀의 변신. 늘 조용하고 도자기만 만들 것 같던 신영현 선생님의 취미는 바로 검도였습니다. 검도 외에도요, 클라이밍, 테니스,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녀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도장에 와서 흘린 땀을 내일 공방에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이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게 가장 커요. 좀 내일 당장 가서 이 에너지가 수업을 할 때 밝은 에너지로 비타민이 될 수 있어서 이래서 지금도 빨리 학생분들이 내일이 칭찬 왔으면 일색이셨군요. 좋겠습니다. 무서워서.
부드러운 흙이지만 단단한 도자기 작품이 되듯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열정 가득하고 에너지 넘치는 당신의 이중 생활을 응원합니다. 도자기를 만들던 이 차분하던 이미지와는 달리 검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데요. 선생님은요, 운동은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네. 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운동을 좋아하시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에너지를 나누고 경쟁을 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게 단순하게 자신의 체력 증진이나 뭐 스트레스 해소만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하면서 받은 좋은 에너지를 이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자기와 검도와 도자기 굉장히 다르지만요. 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똑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자신의 생활에도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계셨는데요. 저도 이런 활력 넘치는 취미를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말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힐링이 되는 분이었고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고 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혼이 맑다라는 말처럼 연희 씨가 힐링을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저만의 취미를 꼭 하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영우 리포터와 이현희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영웅 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저의 취미는 진정 독서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들 많이 읽고 있으니까 꼭 한번 믿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계절이 딱 뭐 실내든 실외든 이 활동을 즐기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바쁘다고 자꾸 그냥 뭐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을 내서라도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서 아주 건강한 계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욱 리포터였습니다. 네, 사실 취미를 갖는다는 게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취미를 찾은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요새 운동을 열심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즐거움 꼭 찾아보세요. 네, 두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고소한 양미리를 맛볼 수 있는 축제 2018 속초 양미리 축제가 11월 11일까지 속초항 동명동 양미리 부두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시골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죠. 2018 작은 학교 주간 행사가 내일부터 10일까지 춘천교육대학교 서구홀 일원에서 열립니다. 사복발 해금, 색소폰 등 다양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 동해윈드 콘서트의 비상이 11월 9일 오후 7시부터 동해시 동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열리는데요. 제2회 설악 설산문화제가 11월 10일 속초시 설악동 비지구 선앙당 소나무 일원에서 진행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안전을 주제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인 2018 세이프티 페스티벌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안전도시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 오늘은 절기상 입동입니다. 하지만 추위 대신 찾아온 불청객이 있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이 치솟은 미세먼지 농도에 중국에서 들어온 스모그까지 청명했던 가을 하늘이 다시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과 함께 미세먼지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땐 우산과 마스크를 모두 챙기셔야겠습니다. 외출 후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 한 폭의 그림 같은 캠퍼스 커플 싱그러운 꽃바람 불어라 따뜻한 봄볕 아래 캠퍼스 커플 두근두근 두 뺨을 밝혀라 영원히 노래하라 캠퍼스 커플 마음껏 소리 높여 사랑
picture I can make you look